한국 관점에서 화교들은 무작정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만 정권도 언제 또 뒤집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갑자기 거리를 두는 이유도 그러한 대만 여론의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 아닐까 생각됩니다. 대만이 잘나던 못나던 관심은 없지만 무기 수출은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만약 대만이 중국에 넘어간다면 중국의 군사기술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만인들은 우크라이나인들과 다르게 스스로 나라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복무 1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국민들 불만에 힘든 나라가 과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지 의문입니다. 전쟁을 생각한다면 2년 훈련도 짧은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은 법을 개정해가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에 전 세계가 분노하며 도덕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사실 서방 세계들이 천문학적인 지원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자국의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넘어간다면 유럽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어 장기적으로 국방비 증가가 유발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정학적 불안감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중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며 미국과 다방면으로 경쟁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군사력만큼은 여전히 미국에게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특히 90년대 소련이 붕괴하며 힘이 약해진 러시아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막강한 천연자원과 국방력을 앞세워 국가를 재정비한 뒤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주변국들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변국들을 하나둘 흡수하면서 소련이 부활하는 것을 꿈꾸고 있기에 러시아의 이런 행동을 막지 못한다면 언젠가 전 세계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에서 단 2달간의 작전으로 러시아군의 군수물자가 5년치 이상 소진되었다는 보고가 나오며 현재 상황이 지속될수록 러시아군의 물자 공급에 큰 타격을 입어 이런 침공을 계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번 기회에 러시아군의 힘을 빼놓아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법을 개정해가며 우크라이나에게 수조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지만 미국이 해당 무기들을 공짜로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미국 무기가 활약하면 활약할수록 세계 각국에서 미국 무기를 사겠다는 요청이 쏟아지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동유럽 최전방의 폴란드는 구소련제 탱크 수백 대를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세계에서 제일 비싸고 강력한 에이브람스 탱크를 250대 이상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60억 달러 규모로 우리 돈 7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독일 역시 미국산 F-35 스텔스 전투기를 35대 추가로 구매하며 5조 원가량의 국방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등 다급하게 재무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목격한 대만에서도 제블린 미사일과 팔라딘 자주포 등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계약서까지 써놓은 상태였지만 5월 1일자로 미국 국무부에서 대만에 대한 팔라딘 자주포의 판매 취소를 결정하며 대만 당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당시 대만은 자주포 구매를 위해 9천억 원의 기밀 국방 예산을 배정하고 미국산 팔라딘 자주포 40문과 탄약 보급 차량 20대, 포병용 전술 데이터 시스템 키트의 수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만 국방부가 이런 기밀 예산을 배정했다는 사실은 올해 대만 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 예산으로 전환하며 드러났습니다. 대만의 자주포 도입 예산이 공개되자마자 미 국무부 측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팔라딘 자주포의 대만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지원하며 2000년대 들어 가장 많은 국방물자를 소진하고 있기에 팔라딘 자주포 생산 우선순위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만 군당국은 자주포 생산 라인이 안정화되는 2028년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밝혔지만 미국에서 판매 중단 입장을 완고하게 알리며 대만의 자주포 도입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대만군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 초에 팔라딘 자주포 8문의 도입을 시작으로 2024년에 16문, 2025년에도 16문을 도입해 완전한 실전 배치를 하려는 목표였지만 미국의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무산되었습니다. 대만군은 자주포와 함께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대공 미사일을 함께 주문했지만 이 중에서 스팅어 대공 미사일의 도입도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대만군은 2026년까지 250기의 스팅어를 도입하려 했으나 최근 국제적으로 스팅어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스팅어 미사일을 제때 도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국방력에 공백이 생긴 대만군이 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003형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으며 2023년을 기점으로 실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계획하는 이유는 섬나라인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만 내 제공권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의 대만 지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자주포와 대공미사일 도입이 무산되자 대만군 내부에선 긴급하게 대체제를 찾으며 미국산 팔라딘 대신에 한국의 K9 자주포를 스팅어 대신에 신궁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2001년부터 터키와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등 전 세계로 수출되어 2,000문가량이 실전에 투입되는 등 글로벌 자주포 시장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검증된 시스템이기에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K9 자주포를 도입하고 싶어하며 한국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대만 언론은 현재 K9 자주포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어 빠르게 계약하지 않으면 언제 실전에 배치하게 될지 알 수 없다며 군 당국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만이 K9을 탐내는 이유는 해안 방어 용도로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정확도와 최강의 파괴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는 이미 이집트에서 해군용으로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고 해안 방어용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K9을 제작하는 한화디펜스에서는 이집트의 K9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바다 위에 떠있는 표적 함정을 명중시키는 묘기를 부리는 등 최강의 해안 방어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유사시 대만에 상륙하는 중국의 함대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해안 방어 능력은 필수적이며 대만군이 현 K9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K9의 일반적인 사거리는 40km 수준이지만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할 경우 55km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주포와 같은 곡사화기의 특성상 암벽이나 엄폐물 뒤에 숨어서 고각으로 발사할 수 있어 대만 해안가에서 최적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만은 스팅어 대공미사일의 도입이 늦어지자 한국산 대공미사일인 신궁 미사일을 탐내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2.1을 자랑하는 신궁은 20kg 수준의 중량으로 스팅어와 비교해 다방면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택하여 사수의 생존성을 높였고 스팅어처럼 휴대하는 방식과 삼각대 설치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지원해 대공 방어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의 생산 능력을 감안하면 중국의 대만을 대상으로 한 항모전단이 완성되기 전에 충분한 방어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국내 네티즌들은 대만에 군사무기를 수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이 한국산 무기에 크게 반발할 수 있다며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 마찰이 생기면 국내 경제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중국의 분쟁을 살펴보면 크게 걱정할 만한 문제는 아닙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지대에서 지속적인 분쟁과 군사 충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에 인도는 중국군을 제압하기 위해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여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K9 자주포 성능에 감탄하며 올해 초 200문을 추가로 주문하면서 2조 원의 신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한국산 군사무기는 중국과 정면으로 격돌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에 대해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한국에게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만 손해라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한국과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구매해가는 한국산 물품은 최첨단 반도체와 전자장비가 대다수이며 다른 국가에게 대체될 수 없는 독점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특히 국제무역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며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게 아니기에 수출 규제나 무역 규제를 할 경우 본인 국가도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을 문제 삼으며 무역에서 규제를 가한다면 대표적으로 한국산 첨단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게 되고 중국의 전자업체나 이접체는 한국의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도 일부 손해를 보게 되지만 중국의 손해가 더욱 커지는 구조인데요. 마치 일본이 한국에게 강행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무역 제재보다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의 우호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최근 대만은 반도체 수출에 날개를 달면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근소하게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20년 만에 한국을 다시 역전하게 된다는 기대감에 대만, 내부적으론 한국보다 대만이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며 자신만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만은 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기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은 수천억 원어치의 한국산 해저 케이블을 계약했으며 수조원 규모의 전동차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전동차 도입 사업에서 대만 철도당국은 도입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에어컨을 비롯한 일부 장비를 중국산으로 바꿨고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자 대만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동차의 품질이 안 좋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누가 뭐래도 세계적 품질을 자랑하지만 유독 대만에서는 불만거리로 작용한다는 것인데요. 군사무기도 비슷한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한다며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나중에 말을 바꾸면서 지하철 사업처럼 한국산 군사장비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랑인 국방기술력을 수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품 무기의 이미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근 미국산 자주포와 휴대용 대공 미사일 도입이 무산된 대만이 한국산 K9 자주포와 신궁 휴대용 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검토가 나왔다는 소식에 청중의 일부 의견, 대만에는 중공의 스파이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서 대만에 첨단 무기를 수출할 경우 중공의 기술이 그대로 넘어갈 염려가 크다. 대만에는 절대 국산 무기 수출 금지해야 한다. 주는 순간 바로 중국에 넘어가서 볼트 하나, 너트 하나 죄다 분해해서 역설계 들어간다. 대만은 여러모로 혐한으로 가득 찬 나라로 믿을만한 나라는 아닌데 중국의 반도체를 몰래 팔아 미국의 뒤통수를 친 나라인데 한국산 무기가 중국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기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대만에 무기 수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만 아니고도 한국 무기를 바라는 나라는 많은데 세상에 품격 있는 나라도 많은데 굳이 대만을 상대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